충격. 한국은 러시아 핵잠수함을 더 구입. 약 4조 원 야생램급 공격원잠 노보시비르스크 장착한 3M-54 칼리브를 순항미사일 대한미사일 P800 650mm 발사관. 러시아가 성능과 화력을 크게 개량한 최신의 야생급 유도미사일 탑재 핵추진 공격 잠수함 SSGN을 내년에 태평양에 실전 배치한다. 미국 군사안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TN-하이와 러시아의 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은 오는 30일 성능이 크게 향상된 야생급 SSGN 가전이 진수식을 갖고 내년에 태평양 해역에 취역할 계획이다. 88M 계획으로 불리는 카잔담은 2013년 취역한 이후 한 세베로드빈스크의 단점을 오랫동안 보완한 것으로 미 해군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최신형 핵잠수함이다. 길이 120에 수중 배수량 13,800TN. 야생급은 옛 소련 시절 건조돼 노후화된 아쿨라급과 알파급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수심 600m까지 잠핵 능력을 갖췄다. 200MW급 OK-6590 KTM 원자로로 가동되는 야생급은 수상에서는 16노트 29km, 수중에서는 32노트 574km 위의 속도를 각각 낼 수 있다. 가장 조용한 최첨단 살인병기로 평가받는 야생급은 특히 선체가 저자기성 강철로 음파 탐지기 소나도 처음으로 원구형 소나 1TC 암포라를 장착해 적에게 탐지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자동화 덕택에 승조원 수는 90명에 불과하다. 주 무기로는 최대 사거리 2500km에 500kg의 고폭탄두나 500노트급 핵탄두를 장착한 3M-54 칼리브를 순항 미사일 30기나 15만 300km 거리의 함정 등 표적을 250kg의 고폭탄두로 무력화하는 P800X 연트를 40발까지 적재한다. 또 구경 650mm 발사관 8기와 533mm 발사관 2기 등 모두 10개 어뢰발 사관을 갖추었다. 마이클 코프먼 미 해군 분석센터 전문 분석가는 야생급이 미 해군의 쉬울 특급이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SSN에 필적한다면서 러시아가 배치하는 가장 탁월한 성능의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건조 중인 노보시비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아르한겔스크 등 4척을 합쳐 모두 7척의 야생급 SSGN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러시아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등 모두 75척의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반도와 일본 등을 담당하는 태평양 함대에는 12척을 배치했다. 이 한국형 핵잠수함 이대로라면 국내 정치 용시요. 국방부가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 방향을 담은 국방중기 계획이 공휴일에 인공위호를 발표한 8월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슬로건과 이에 대한 국민적 열광이 정점을 찍은 시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군 창설 이래 꿈꿔온 전략무기 도입이 확정돼 발표됐기 때문이다. 문정부 유능한 안보의 상징 한국형 핵잠수함. 국방부는 국방중기 계획 발표를 통해 F-32 전투기를 탑재한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을 못 박았다. 기존의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의 대형 잠수함 장보고 3 배치와 배치 3 도입 계획도 공개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발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실세로 불리는 김현종 2차장도 언론을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 차장은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추진 잠수함과는 완전히 별개이며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 미국이 핵연료 이전만 용인해준다면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모든 나라 해군이 갖기를 바라는 궁극의 무기다. 일반 전투함이나 재래식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작전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 무기체계만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가공할 능력을 발휘한다.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엄청난 전략적 이점을 가졌는데도 이들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헬기가 아닌 고정익 전투기를 싣고 해상작전이 가능한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정도이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과 인도뿐이다. 항모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갖는 엄청난 전략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가 적은 이유는 간단하다. 획득과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무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 외교적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항구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 때는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이다. 독도 문제로 대일 관계가 격화되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일본에서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자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지시했다. 김영삼 정부의 경항모 도입 구상은 외환 위기로 인해 공중분해하고 노무현 정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기술과 예산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사업단이 해체되면서 무산됐다. 경제적 이유로 취소된 경항모 도입 구상은 국민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무산은 비슷한 시기 개봉된 최민수 정우성 주연의 영화 유령이 영향 때문에 매국노 기자가 비밀 사업을 폭로해 사업이 취소됐다는 식의 소문이 나돌면서 반일 반미 정서에 기름을 끼얹는 소재로 악용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 문재인 정부는 김영삼 노무현 정부가 해내지 못한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모두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어냈다.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모든 나라의 해군이 꿈꾸는 해군 무기체계의 정점이자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전략자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무기들을 모두 갖게 되면 한국도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기도 했다. 성찬병리학 미국의 핵연료 공급 거부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항공모함 도입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경제적 문제는 물론 정치, 외교적 압박까지 극복해야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발표한 것은 현 정부의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비쳤다. 여당과 친문 진영은 이른바 외교황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외교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업적이라며 전방위 선전전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집권 초기인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같은 해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연구라는 선행 연구 과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에서도 해군이 비밀리에 이른바 핵잠수함 TF를 조직해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미국과도 관련 협의가 상당 부분까지 진행됐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군 내부 조직에 관련된 사안은 군에서 언론에 흘리지 않는 이상 알려주기 어려웠기에 TF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전문가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과 국방부의 중기계획 발표 이후 언론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온갖 장밋빛 기사를 쏟아냈다. 일부 언론은 2025년 건조에 영해를 지킨다는 소설을 써내 보내기도 했고 어떤 언론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한국이 수입한다는 근거 없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모두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달콤한 꿈을 꾸던 10월 초순 동아일보가 청천벽력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9월 극비리에 방미한 김현종 차장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물론 핵무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에너지부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가압경수로 필터 분류할 플래시라이즈드 워터리 섹터로 반드시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구조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막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연 상태의 우라늄은 핵분열이 어려운 우라늄 238이 대부분이고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 235 비율이 0.07%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분열 효율을 높이려면 이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데
이것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상업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농축 우라늄은 우라늄 235 비율이 5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원자로는 이러한 저농축 우라늄에 리카누로우의 리치 등 우라늄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고 감속제 등을 이용해 핵분열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